아테네의 감옥.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벽 틈으로 스며드는 옅은 은빛은 어둠도 빛도 아닌 경계의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딱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그 소리에 감옥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문이 완전히 열리자 집행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피로와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걸음은 무겁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감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벌써 시간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지친 사람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마치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하는 듯한 잊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집행관이 말을 잇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순간 방안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한순간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떤 이는 벽에 기대어 떨리는 숨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소중한 스승이 오늘 떠난다는 사실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한가운데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은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장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태도, 그 말의 울림은 제자들의 오열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가운데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은 걸까? 어떻게 이런 얼굴로 마지막을 맞을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평온할 수 있지?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토록 무섭고 차가운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평온과 미소를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마지막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평온한 죽음으로 남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 마음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철학자가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평온함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아는 사람처럼 당황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표정은 우리가 평소 느끼는 감정과 같았습니다. 혼란, 두려움, 거부감, 억울함. 왜 사람은 죽음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불편해질까요? 이 질문을 풀어야 소크라테스가 왜 두렵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가본 적 없는 길을 두려워합니다. 여행도 그렇고, 처음 가는 병원도 그렇고, 처음 겪는 사건도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건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인간이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사라지는 건지, 혹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건지,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만든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이별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 가장 큰 것, 바로 이별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자녀를 두고 떠나는 것, 배우자를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것, 평생 함께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 손주들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 이 생각은 마음속 깊은 곳을 찌릅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얼굴들 때문에 죽음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삶죽음은 내 삶의 미완성을 들춰낸다. 죽음을 생각하면 불편함이 올라오는 이유, 그 순간 내 삶의 미완성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갈등, 전하지 못한 사랑, 사과하지 못한 관계, 남들에게 받은 상처, 내가 준 상처, 미루고 미루다 못한 일들. 죽음은 우리가 외면해왔던 감정과 숙제들을 갑자기 빛 아래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고여오는 것입니다. 사죽음을 악한 것으로 배운 탓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나쁜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TV에서는 죽음을 비극으로 다루고, 대화에서는 죽음을 금기로 다루고, 병원에서는 죽음을 실패처럼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행을 부르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마치 삶의 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삶을 완성시키는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어둠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으로 바라봤습니다. 오우리는 죽음을 회피하며 살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하면 불편하니까, 우울해지니까, 기분이 꺼림칙하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회피할수록 죽음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을 들여다보고 죽음을 사유하고 죽음을 연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감정이 폭발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폭발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평생 조금씩 받아들였기에 마지막이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 건드리는 감정 때문입니다. 미지, 이별, 미완성, 배운 공포, 회피의 습관, 이 5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키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네. 왜 그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그가 믿었던 한 가지, 영혼이라는 주제에 있습니다. 감옥 안, 독배가 담긴 작은 잔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잔을 들고 있는 집행관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리고 불안했습니다. 그 손끝에는 죽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무거움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삼키며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입에 가져갔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소크라테스는 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 갈등이 폭발합니다. 그들은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제자 크리톤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도망칠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말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소크라테스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자 길벗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나는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크리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제자 신미아스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선생님, 그럼에도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길을 가본 적 없는데 제자들의 두려움은 소크라테스의 표정을 보고 더 크게 대비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떨리고 있었고 소크라테스는 고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울고 있었고 소크라테스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있었지만 그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다른 두 마음이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네. 그 말이 감옥에 떨어지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어서 천천히 설명합니다. 죽음은 깊은 잠일 수도 있다. 그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꿈 하나 없는 깊은 잠을 자본 적 있는가? 걱정도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그 완전한 쉰말일세.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공중에 선을 그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만약 죽음이 그런 잠이라면 그보다 더 평안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제자들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죽음을 고통의 끝으로만 생각해온 마음에 처음으로 평온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다른 세계로의 여행일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죽음이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라면 그는 시선을 멀리 두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듯 나는 그곳에서 옛 영웅들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네. 오래된 현자들과 묻고 답할 수 있을 것이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제자들은 그를 바라보며 이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그가 평생 진심으로 품어온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두려움은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상한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 제자는 천천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죽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음을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네. 그 말은 감옥 안 공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평온으로 바뀌는 순간 제자들은 죽음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죽음은 끝이고 어둠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잠, 여행, 전환, 쉼, 변화, 이 모든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위로를 느꼈습니다. 죽음이 그렇게만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삶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이 제자들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고
이제 감옥의 분위기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를 향한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옥 안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설명한 후 제자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도 잠시 집행관이 독배를 들고 가까이 다가오자 모두의 심장이 다시 크게 요동쳤습니다. 작은 독이 잔 붉은빛 독약, 도망칠 수 없는 순간, 이제는 말 그대로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는 시간, 제자들의 숨소리가 조용한 감옥 안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소크라테스는 잔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죽음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 삶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집행관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밀며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건네는 잔이 한 도시를 깨운 철학자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잔이라는 것을.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집행관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친구여, 주저하지 말게. 그대에게는 죄가 없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행관이 느끼는 두려움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위로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을 위로하는 장면, 그 장면 속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의 잔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선생님하고 부르짖었지만 입술을 꾹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일이라네. 그 한마디가 감옥 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이 말에는 그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학은 현학적인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철학이란 삶을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욕망을 비우는 연습,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 마음속 미운 감정을 놓아주는 연습,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않는 연습, 관계를 즉시 회복하려는 연습, 오늘을 미루지 않는 연습,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연습, 그 모든 과정이 죽음을 연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삶을 정리한 사람만이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삶을 회피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고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불안하게 정리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급히 에워싸야 할 것도,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급한 말도, 후회로 붙잡고 싶은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이미 삶에서 수백 번 연습한 평온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잔을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붉은 독약이 잔 아래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잔을 내려놓은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감옥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잠에 든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고통도 후회도 흔들림도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표정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평온한 죽음은 평온한 삶에서 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특별한 신념을 가진 위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 마음과 관계와 삶을 정리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갑자기 온 사건이 아니라 평생 준비해온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감옥의 침상 위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은 소크라테스의 얼굴은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단 한 조각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삶을 완성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방 안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울음을 크게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죽는지가 결정된다. 그리고 그 진실은 수천 년이 지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평온한 죽음은 준비된 삶에서 온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개 삶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해야 할 말이 남았고,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나 자신에게도 미안함이 남아있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믿고 살다가 결국 오늘을 놓친 사람들. 소크라테스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바로 사과하고 오늘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삶을 이렇게 정리하며 산 사람은 죽음이 갑자기 들이닥쳐도 부랴부랴 정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 하나를 지나가는 것처럼 평온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을 잊지 않는 사람은 오늘을 더 깊게 산다. 죽음을 잊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죽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한번 깊이 바라본 사람은 오늘을 완전히 다른 태도로 살아갑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더 따뜻해지고 화낼 일들이 줄어들고 억지로 움켜쥐던 것들을 놓게 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붙잡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선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하루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오늘이 비로소 제대로 보인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패배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삶의 연속이자 삶의 마침표였습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이 책 전체를 완성시키듯 죽음이라는 순간도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페이지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역사 속 한 철학자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떻게 떠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얼굴로 마지막 순간을 맞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떠날 그날
내 얼굴이 평온하기를 바란다면 그 평온은 오늘부터 만들어져야 합니다. 관계를 바로잡고 사랑을 표현하고 미루던 일에 한 걸음 내딛고 미움과 원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한 걸음씩 삶을 정리해 갈 때 죽음 앞에서도 소크라테스처럼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서 완성됩니다. 죽음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고요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마지막 순간을 맞고 싶은가? 그 순간을 위해 오늘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당신의 답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며 또 누군가의 마지막도 바꿀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더 깊고 따뜻하게 살아갑시다.